환자 M은 아직 명료하지 못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고 치료자 N은 이를 언급하면서 환자의 딸에 대한 치료자 자신의 염려를 표현했다. 볼라스는 치료자가 환자의 자기에 대해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역전이를 활용할 때 이를 역전이 중재의 간접적 활용으로 분류하고 하자고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역전이를 간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의 목표는 아직 알 수 없는 주관적 상태들을 말로 표현하는 작업의 가치를 환자가 점점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있다. 볼라스는 이러한 치료적 과제를 드물기는 하지만 환자에 의해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험에 대해 치료자가 표현하는 직접적인 역전의 활용과 구별했다. 이 책은 역전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볼라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고기능 환자보다는 경계성 환자에서 환자가 치료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치료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 간단히 말해 경계성 환자는 외부 세계로 투사된 내적 대상과 실제 외부 세계를 구별함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여기까지 조금 멈추면서 여기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좀 문장이 좀 복잡해가지고 뭐. 만만치 않죠? 네. 제 나름대로 그냥 소화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볼 테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볼라스는 치료자가 환자의 자기에 대해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역전이를 활용할 때 이를 역전이 중재의 간접적 활용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이게 핵심인데 영문으로 보면 Bollas suggested that we label as indirect uses of countertransference interventions organized around what the therapist senses about the patient's self. 여기서 하는 얘기는 테라피스트, 그러니까 치료자가 환자의 자기에 대해서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역전이를 바탕으로 한 개입을 만들어낼 때, 역전이를 중심으로 한 개입을 사용할 때 이때 이것을 간접적 역전이 활용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역전이 중재의 간접적 활용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이 얘기를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데 볼라스 원문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은 내담자의 셀프가 자기가 느끼는 것을 지금 잘 감지하지 못하고 의식화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죠. 페이션트 셀프, 그러니까 환자의 자기에 대해서 내담자가 감지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역전이를 활용할 때 이를 역전이의 중재의 간접적 활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재라는 말은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역전이를 바탕으로 한 개입의 간접적 사용, 그 직접적인 사용과 간접적인 사용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와 대비되는 얘기가 볼라스는 이러한 치료적 과제를 드물기는 하지만 환자에 의해 대상으로 사용되는 경험에 대해 치료자가 표현하는 직접적인 역전이 활용과 구별했다. 이 얘기가 번역을 해도 우리가 잘 알아듣기 어려운데 영문으로 보면 Bollas differentiated this therapeutic task from the much rarer direct use of countertransference when therapists describe their experience as the patient's object. 여기에서는 역전의 직접적 활용이에요. 역전의 직접적인 활용과 간접적인 활용으로 너무 어렵게 말을 표현했는데 역전을 기반으로 한 개입을 하는 이 개입에 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 그 직접적인 활용과 간접적인 활용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데 간접적인 활용은 내담자 자신이 느꼈을 내담자가 충분하게 언어화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내담자가 어떻게 느꼈을 것이라고 치료자가
지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라는 개입이죠. 그런데 두 번째 직접적인 개입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대상이 됨으로써 내담자의 대상으로서 자기가 상담자가 체험한 것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내담자의 대상으로서 상담자가 체험한 것 중심으로 이 정서를 활용하는 것을 직접적 활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분이 자기의 배우자에게 느끼고 있는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의 배우자가 자기에게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불편해요. 그런데 남편하고 있는 건 편하진 않아요. 이런 경우에 이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정서는 사실은 엄청난 공격성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있을 텐데 이 분노가 이 사람이 아티큘레이션을 못한다, 표현을 못하고 있는데 이 의식이건 무의식이건 언어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담자가 이 내담자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 내담자가 분노를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 그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느끼는 경우에 그러니까 상담자가 지각하는 거예요. 내담자의 셀프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걸 중심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개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부인께서 남편의 사랑도 느끼지만 남편이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 않으신지요.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남편이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 어쩔 때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 보이네요. 라고 한다면 내가 이 내담자가 어떻게 느낄 거라고 내가 지각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이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심이 뭐예요? 내담자의 셀프란 얘기예요. 내담자 이 본인이 어떻게 느꼈을 거라는 정서죠. 근데 그걸 알아내는 것은 어쩌면 내 역전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직접적인 개입은 어떤 거냐면 나는 애써서 이분을 돌보고 있는데 내가 좋은 뜻으로 얘기할 때마다 어긋장을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경우는 이 상담자가 느꼈던 정서를 중심으로 개입을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께서 제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좌절스럽고 어쩔 때는 화가 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직접적인 활용이죠. 내 정서를 드러내는 거죠. 선생님은 저를 밉다고 계속 저한테 짜증을 부리고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내 정서죠.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경우에 선생님을 만나면서 계속 화를 내시는데 저도 분노가 계속 일어나서 선생님을 잘 돕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가진 정서하고 같은 정서, 일치적 동일시가 일어나는 경우 일치적 동일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계속 불평하고 있는 그 속에 사랑의 정서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당신이 나한테 컴플레인지만 내가 느끼는 것은 당신에게 대해서 내가 사랑스럽게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담자에게 내가 불만스럽게 느끼건 아니면 내담자를 굉장히 사랑스럽게 느끼건 이 두 가지 정서가 다 내담자의 대상으로서 사용되면서 내가 하는 체험이죠. 이분의 대상이 됨으로써 내가 어떤 정서를 느끼느냐죠.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직접적인 개입이죠. 첫 번째는 선생님은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녀에게 느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선생님 남편에게 대해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라고 한다면 이분의 정서예요. 그런데 선생님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는 왠지 불편함이 계속 느껴집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따뜻하게 대하시는 것 같은데 왠지 저한테는 선생님하고 있는 것이 계속 살얼음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라고 해서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선생님에게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럼 내정서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직접적인 활용이고 내담자가 어떤 정서에 어떤 생각을 할 것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내담자 중심으로 표현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인다이렉트라 그리고 간접적인 활용이다. 이제 이렇게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짐작을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내담자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내담자가 어떤 정서를 나타냈는데 그거를 본인이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감당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어, 마치 뭐랄까 어떤 데는 분명히 제가 느낀 경험이 있긴 하지만 어떨 때는 저 사람이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그걸 뭐랄까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겠다고 하고 있지만은 표현할 때는 좀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라고 이렇게 말하면 강 목사님의 케이스는 조금 애매해요. 실제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 정서 중심의 표현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활용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정서가 이랬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활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아마 이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강 목사님이 그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떤 두 분이 이제 뭔가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사이가 완전히 뒤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제 몸에 암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 돼가지고 자기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그 갈등의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 대상자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경계성 환자 아니면 오히려 거의 정신증에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던진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 선 당신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사탄이 문제가 있다. 그 사탄 때문에 우리가 이간질 당한 거다라는 표현을 딱 썼는데 그 대상은 완전히 극도로 분노해가지고요. 사탄이라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예요. 그때 사건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둘 사이에 어떤 다른 대상을 끼워 넣어가지고 우리 마치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문제는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뭐 경계선 환자 내지는 오히려 정신증처럼 보이는 그 사람은 강박증이 있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강박증이. 그렇죠. 네, 강박증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어쩌면 자기가 투사하고 있는 어떤 자기를 투사하고 있는 대상인데 거절하는 대상으로 투사하고 있는 걸 언급해 버리니까 그게 중간에 뭐 끼워 넣는 걸로 말했지만 사실상은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다 말한 것처럼 돼버리니까 이게 난리가 나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사탄이라는 용어 자체도 굉장히 강렬한 데다가 당신과 나 사이에 사탄이 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실은 당신이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바로 그 얘기잖아. 네. 사탄의 꼬임에 빠졌습니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느끼잖아. 그렇게 되면 지금 사탄이 대상이 아니고 사탄의 휘하에 있는 당신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잖아. 결국은 나는 사탄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당신은 사탄의 세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해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엉뚱한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간접적인, 직접적인 이런 표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 간접적, 직접적이라는 것을 그냥 그 사람만 지칭을 안 하면 간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게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상징을 사용하는데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세계에서 언어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원래의 의미가 어떻고 이런 해석적인 접근이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밖에 안 먹히는 세계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를 쓰는 것도 금물이고 그리고 그게 상당히 해석적인 접근이죠. 당신과 나 사이에 사탄이 있겠습니다. 이건 너와 나를 잘 구별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서로 혼선이 없을 때 그런 식별들이 가능하지.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디프레시브 포지션에 있을 때 얘기예요.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얘기가 그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이다 직접적이다고 하는 이런 구별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게 얼마나 자극적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자극의 양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류나틱한 사람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약 30의 자극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면 보드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15나 10밖에 자극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해석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해석을 하면 굉장히 지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분들은 지적으로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 지적인 내용을 따라가는 이런 상태에 있기보다는 정서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정서를 불러일으킬 건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극적인가 아니면 저분의 이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그 자극의 양을 가지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